손흥민의 미친 질주에 상대 수비수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아스톤 빌라 원정 손흥민의 엄청난 스피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를 막으려던 수비수였던 에즈리 콘사. 하지만 그는 손흥민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콘사, 결국 햄스트링을 쥐어잡으며 쓰러지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선수는 그냥 평범한 수비수가 아니었습니다. 27세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콘사. 그는 특히 빠른 기동력이 최대 장점이었던 선수였죠. 그런 그가 손흥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주요 장면과 영국 현지에서 나타난 반응, 발빠른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FA컵 트로피를 들어 올릴 마지막 기회.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최악의 대진과 단 이틀, 2시간도 채 안 되는 회복 시간. 토트넘에게 이 경기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변명의 여지는 없었죠. 2008년 이후 무려 5,814일,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트로피를 들어 올린 시간입니다. 물론 유로파 리그도 남아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우승 가능성은 FA컵이었습니다. 첼시가 탈락했고 컵 최강자로 꼽혔던 리버풀마저 무너지는 대이변이 생겼던 것인데요. 그동안 토트넘의 앞뒤를 가로막았던 팀들이 전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맨시티, 뉴캐슬, 맨유 같은 팀들이 여전 남아 있었죠. 그러나 이 경기만 넘긴다면 토트넘도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아스톤 빌라. 경기 전 축구 전문가들은 한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최근 두 번의 맞대결에서 4대1과 4대0으로 완전히 무너진 바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아무리 흔들려도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흥민은 또 한 번 빌라의 악몽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상황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불과 60초 만에 토트넘의 골망이 먼저 흔들렸던 것인데요. 수비는 여전히 불안했고 빌드업은 끊겼습니다. 공은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토트넘은 일방적으로 밀렸는데요. 그러나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방 압박, 수비 가담, 쉬지 않는 움직임, 흐름을 바꾸기 위해 그는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점유율에서 크게 밀렸고 전반전 동안 빌라의 11개의 슈팅을 허용. 토트넘은 끝없이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빌라 선수들은 손흥민을 집중 마크했습니다. 손흥민 주위엔 수비수 3명이 붙었습니다. 이는 에메리 감독 특유의 에이스 봉쇄 작전으로 어떻게든 손흥민만큼은 막겠다는 특별한 대비책이었습니다. 과연 손흥민은 이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전반 23분, 손흥민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중원에서 오른쪽 무어에게 연결했고 무어는 뒷공간을 파고든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냈습니다. 허르사이시힐, 정확한 패스가 연결됐고 손흥민이 수비 라인을 뚫고 골문 앞으로 쇄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른발 슈팅. 하지만 빌라의 마르티네스 키퍼가 반응했고 손흥민의 슈팅을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아까운 장면이었지만 이 순간부터 토트넘은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을 전담 마크하던 빌라의 수비수 콘사가 결국 쓰러졌기 때문인데요.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따라붙으려던 결과였습니다. 햄스트링에 과부하가 걸렸던 그는 결국 교체되었고 에메리 감독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예정에 없었던 선수 교체로 빌라의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손흥민을 중심으로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상대 수비진을 완전히 끌어당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스 안으로 공이 투입되는 순간 빌라의 수비진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무려 4명의 수비수가 손흥민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오른발 슈팅을 시도하려는 듯 보였지만 순간 방향을 바꿔 옆에 있던 비스맥에 패스했습니다. 하지만 슈팅은 아쉽게도 수비수의 몸에 맞고 굴절됐습니다. 토트넘에게 절호의 기회가 날아간 순간 팬들은 탄식했습니다.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77분 토트넘의 득점이 나올 것만 같았던 순간 포로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손흥민에게 수비가 집중됩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크로스를 흘려 단줌에게 연결했습니다. 완벽한 찬스로 골문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팅은 빗나가고 말았죠. 후반 85분 토트넘의 프리킥 상황, 손흥민이 키커로 나섭니다. 빌라 수비진은 골대 근처에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었는데요. 손흥민은 이를 역이용해 놨고 빠른 크로스를 빈 공간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클루셉스키와 포로 두 선수가 동시에 쇄도하며 동선이 겹쳤던 것이죠. 결국 포로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맙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토트넘이 어떤 팀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준비된 세트피스가 아닌 손흥민의 순간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진 기회. 그러나 이 완벽했던 기회는 예상치 못한 탐욕으로 망가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손흥민은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뒤집었을까요? 경기 종료까지 단 5분, 토트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라가 수비 진영에서 조심스럽게 빌드업을 시도하던 순간 멀리 있던 손흥민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압박에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접근한 손흥민이 이 볼을 차단했고 토트넘이 다시 볼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클루셉스키, 마티스에게 연결하며 토트넘이 마침내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손흥민의 집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결과는 2대1 토트넘의 패배. 최전방에서 손흥민이 끊임없이 움직였지만 동료들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단 한 번의 찬스가 찾아왔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아쉬움만 남았죠. 그럼에도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팀이 흔들릴수록 그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번 경기 손흥민의 볼 터치 횟수는 고작 23회로 팀 내 가장 적은 터치 수였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내내 밀렸고 손흥민은 기회를 거의 잡을 수 없었죠. 득점이 없었던 것보다 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손흥민은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흥민의 전방 압박 횟수는 무려 37회. 그는 경기 내내 엄청난 거리를 소화하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뛰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따라가려던 콘사가 결국 햄스트링을 쥐어잡는 장면은 손흥민이 왜 여전히 EPL 최정상급 공격수인지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토트넘 팬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라바오컵과 FA컵 단 일주일 만에 두 개의 트로피 경쟁에서 탈락.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더는 경지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날 아스톤 빌라 팬들은 경기장에 울려 퍼지도록 조롱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해고될 것이다 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한 야유를 퍼부었죠. 그런데 더 격렬했던 건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랩이 아웃 구호. 다시 한번 드리운 무관의 그림자에 토트넘은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부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이 손흥민에게 남은 시즌 반등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